네. 이번에 소개할 내용도 그 좀 적은 노력으로 구조를 잘 보는 방법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생략을 했었는데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렇게 하면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코드가 있죠. 이제 1, 2, 3, 4 여기 이제 x축 1, 2, 그다음 3, 4, 그다음 y축은 여기 2, 그다음에 3, 그다음 4, 2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끝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이렇게 잘 찍히게 되고 그 점들을 이렇게 이어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R을 뭐 B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파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점선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쓰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이제 좀 사용자가 정의한 어떠한 컬러 같은 거를 이제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본 색상으로 받아놓고 여기에 있는 그 컬러를 뭐 라임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라임으로 바뀌거든요. 이렇게 되면 되게 행복한 상황인데 만약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컬러를 지웁니다.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이제 아래에 있었는데 이거 내가 색깔을 뭘로 하고 싶냐면은 라임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씁니다. 안 돼. 뭐지? 잠깐만. 아까 왜 됐지? 이거 뭐야?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됐다는 거죠? 되는데? 요거를 여기다 쓰면은 돼요. 요거를 여기다 쓰면은 되고 그 얘를 여기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되게 짜증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왜 이렇죠? 어렵죠 이거. 배운 적이 없죠. 안 알려줬으니까. 요런 거는 이제 혼자 공부하면 약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이거를 좀 각 잡고 살펴봐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은 요것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길긴 하지만 다 들어두면은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 유용합니다. 일단 봅시다. 그 함수를 사용할 때 입력값을 전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펑션 x, y 이렇게 하고 리턴 x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의 y승을 하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 3의 2승 이러면 이제 9가 나오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겠죠. 근데 나는 이거를 좀 더 명시적으로 쓰고 싶다. x가 3이고 y는 2야. 이렇게 하면 9가 나오죠. 이것도 괜찮아.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써놨는데 2의 3승 그쵸?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 x는 2, y는 3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용어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이 위에처럼 이 입력하는 거는 이 입력을 위치를 그냥 2, 3 이렇게 해서 이 앞에 있는 거는 얘가 x로 받아주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3은 y로 받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얘는 그냥 x는 2고 y는 3이야라고 이제 명시를 한 거고. 그래서 요렇게 전달하는 거를 위치인자로 전달한다. 그다음에 요렇게 전달하는 건 키워드인자로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러한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의 입력값을 이제 위치인자로 전달을 했다고 한다. 이건 이제 컴퓨터가 이 입력값 2와 3이 있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앞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를 x, 뒤에 있는 거 얘는 이제 y 이렇게 할당한다라는 의미죠. 위치를 보고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2,3이랑 3,2는 다르게 동작하겠지. 그러니까 2,3을 하면은 2의 3승을 계산하고 3,2를 하면은 3의 2승을 계산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함수의 입력값을 키워드 인자로 전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위치를 보고 x하고 y를 아는 게 아니고 x라고 써 있으면 x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때는 얘하고 똑같은 동작을 해요.
그래서 x는 2, y는 3을 전달하면 8이 나오고 y는 3, x는 2 이렇게 전달하면 8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내용들, 그쵸? 딱 정확하게 뭐 위치 인자, 키워드 인자 이런 거를 용어를 잘 몰랐지만 직관적으로 어렴풋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치 인자하고 키워드 인자를 이해할 때 위치 인자는 입력이 이제 튜플로 들어가고 키워드 인자는 딕셔너리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은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거 펑션 2, 3 이렇게 있죠. 그렇죠? 얘가 입력이잖아. 그렇죠? 요게 입력이잖아요. 이 튜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튜플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튜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2랑 3 이런 거를 이제 튜플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tpl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오브젝트로 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tpl 요거를 이제 x로 잡고 그러면 이제 y가 나는 없다, y를 받지 못했다 이런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배워온 tpl 요거를 이제 프린트하면 2,3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언패킹 해버리면 2, 3 얘가 풀린 상태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풀어서 집어넣으면 동작해요. 그래서 위치인자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넣을 수 있고 3컴마에도 이러한 튜플을 선택한 다음에 이 튜플을 풀어버린 상태로 넣어버리면은 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펑션 x는 2, y는 3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전달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입력이잖아요. 이게 이거는 튜플이 아니죠. 이건 튜플이 아닌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편해요. 이렇게 하면 얘가 딕셔너리가 되거든요. x에다 2가 들어가고 y가 3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튜플도 tpl 이렇게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풀어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중첩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x하고 이제 y하고 그러니까 x에다가 2, y에다가 3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정보가 있으니까 두 번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은 8이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리스트나 튜플처럼 원소들이 이제 1차원으로 쭉 정리된 경우 이런 거는 한 번만 풀어주면 되고 이렇게 키하고 값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약에 이러한 구조였으면은 내가 이제 2, 3에 묶여 있는 구조만 풀면 되는데 지금 x, y 묶인 구조도 풀고 싶고 2, 3 묶인 구조도 풀고 싶은 거잖아요. 요럴 때는 이제 두 개를 써주면은 풀린다.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하고 요렇게 하는 거하고 이제 입력을 이렇게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위치인자하고 키워드인자 요거를 이해할 때 위치인자는 입력이 튜플로 들어가고 키워드인자는 딕셔너리로 들어간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원칙 1 뭐 이러면서 제가 써놨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자, 지금 예제 1 같은 경우는 함수를 사용할 때 함수의 입력값을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함수를 정의할 때 입력값을 정의하는 방식도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점프하고 x를 입력으로 받아. 근데 y는 입력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y를 내가 명시하지 않으면 1이라는 기본값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래서 점프 1 이렇게 하면은 x에다가 1이 들어가 있고 y에다가는 디폴트로 1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가 나오는 겁니다. 점프 5 하면은 x에는 5가 들어가 있고 y에는 디폴트로 1이 들어가 있어요. 명시를 하지 않으면 1로 칩니다. y는. 그래서 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원칙이죠. 뭔가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입력값을 이렇게 미리 정의를 해 놓잖아요. 미리 정의를 하면은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무시합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근데 생략을 안 할 수도 있어요. x는 1, y는 2라는 거죠. 이거는 x는 1, y는 2라는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을 할 수도 있고 생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에 x를 넣고 점프 사이즈에 5를 넣게 되면 이렇게 8이 나오게 되겠죠.
용어를 좀 정리를 합시다. 이때 이러한 구조에서 x는 위치 인자로 정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값을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키워드 인자로 정의되어 있다고 하고, 지정하지 않으면은 위치 인자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펑션 x, y 이러면 x하고 y는 위치 인자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프 x하고 이제 컴마 y는 1 이렇게 하면 얘는 기본값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x는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위치 인자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y는 이제 1이 기본값이 있잖아요. 그럼 y는 키워드 인자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위치 인자로 정의된 거랑 키워드 인자로 정의된 거랑 뭔가 그 앞에서 배운 이런 거랑 충돌이 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키워드 인자로 쓰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요거는 위치 인자로 쓰는 거라고 했죠. 근데 뭐 언뜻 생각하면 위치 인자로 정의된 거는 위치 인자 쓰는 방식대로 써야 되고, 키워드 인자로 정의된 거는 키워드 인자를 쓰는 방식대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치 인자로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위치 인자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키워드 인자로도 쓸 수 있고, 키워드 인자로 정의되었다고 해도 그걸 위치 인자로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펑션은 지금 x, y가 둘 다 위치 인자로 정의되어 있고, 요거는 쓴 것도 위치 인자로 정의된 거를 위치 인자로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요렇게도 쓸 수 있잖아. 이거는 위치 인자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위치 인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를 키워드 인자로 쓰고 있네. 그렇죠? 이렇게도 쓸 수 있네. 뭐야? 얘는 뭐예요? 요거는 위치 인자로 정의되어 있고, 얘는 키워드 인자로 정의되어 있잖아. 그 위치 인자로 정의된 거는 위치 인자로 쓰고, 키워드 인자로 정의된 건 키워드 인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나는 몰라. 난 그냥 싹 다 위치 인자로 쓸래. 첫 번째는 x고 두 번째는 y야. 이렇게 해도 돼요. 되네. 그치? 그쵸? 얘도 정의된 거 무시하고 그냥 둘 다 키워드 인자로 넣어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 위치 인자로 정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키워드 인자로 쓸 수 있고, 키워드 인자로 정의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위치 인자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정의를 하지? 이런 용어는 뭐하러 만들지? 그냥 쓰면 되지. 그쵸? 자, 이 원칙이 기억할 만한 원칙입니다. 요 기억나죠? 요 함수. 여기 있는 펑션을 쓸 때 얘는 둘 다 지금 x하고 y가 뭘로 정의되어 있어요? 위치 인자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갖고 요거는 위치 인자로 둘 다 썼어. 이거 당연히 가능한 코드예요. 그 다음에 x는 위치 인자로 쓰고 y는 키워드 인자로 썼네. 가능해. 근데 나는 x를 키워드 인자로 쓰고 y는 위치 인자로 쓰고 싶어. 이건 안 됩니다. y를 앞에 키워드 인자로 쓰고 x를 위치 인자로, 그럼 이제 y는 이제 여기 2라고 했으니까 남은 이제 1은 이 x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럼 x에다 1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입력을 전달할 때, 입력값을 전달할 때 여기는 지금 얘는 키워드 인자죠. 요거는 위치 인자다. 위치 인자는 키워드 인자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요것도 그렇죠. 얘는 키워드 인자죠. 다른 건 모르겠고 얘는 위치 인자죠. 그리고 위치 인자는 이 키워드 인자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러가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문법적으로 안 맞다. 포지션 아규먼트는 항상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그냥 이것만 딱 보면은 1, y 이거는 얘가 포지션, 얘가 키워드. 그러니까 가능. 이거는 키워드네. 그러니까 뭐 그 포지션이 앞에 있어야 되고 뒤에 있어야 되고 이런 거를 뭐 따질 필요가 없죠. 둘 다 키워드니까 이거 당연히 가능. 둘 다 포지션 당연히 가능. 근데 이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키워드가 와요. 그다음 뒤에 포지션이 옵니다. 그러면은 불가능. 그렇죠? 그래서 함수의 입력값을 전달할 때 위치 인자는 키워드 인자 뒤에 올 수 없다. 이게 이제 별표 3개. 이게 꼭 기억할 만한 원칙입니다. 아까 내가 한다 그러고 넘어간 거, 미리 정의된 입력값을 생략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미리 정의된 입력값 이제 요런 거를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키워드 인자라고 했죠. 정의를 할 때 키워드 인자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 원칙, 미리 정의된 키워드 인자는 생략 가능하다.
기본값을 갖고 있는 짜잘짜잘한 규칙이 많죠. 근데 뭔가 이거 그 원칙 1은 뭐였지 2는 뭐였지 이렇게 달달 외우기보다 그 원칙 4 정도를 딱 외우고 나머지는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은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그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이미 습득해서 이제 쓰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길이가 변하는 위치인자라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하다. 그 전에 요 코드가 이제 에러나는 이유를 알겠죠. 다른 건 모르겠고 얘는 위치인자로 전달하고 얘는 위치인자로 전달하고 요거는 키워드로 전달하고 얘는 뭐는 뭐 이렇게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시 위치인자로 전달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키워드, 여기는 키워드, 그다음에 요거는 위치,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에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바꿔주면은 위치인자 3개, 그다음 그 뒤에 키워드인자 이렇게 하면은 잘 돌아가게 됩니다. 길이가 변하는 위치인자가 있거든요. 내가 함수의 입력을 2개는 확실히 받고 2개는 확실히 받고 그 다음에는 뭐 3개를 받을 수도 있고 4개를 받을 수 있고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개 이제 받고 싶을 때도 있어. 딱 2개만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선언을 하면은 스타 arg라고 이제 쓰면은 여기 있는 아규먼트들을 그 x, y 그 다음에 그 args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해봅시다. 이러한 더미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입력된 거 이렇게 내가 입력한 거 이제 그대로 출력이 될 텐데 예를 들어 1, 2, 3, 4, 5, 6을 넣으면은 여기 있는 앞에 1은 x에 들어가고 2는 y에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 6이 튜플로 묶여서 여기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쵸? 만약에 이거를 프린트 x 이렇게 하면 x만 출력이 되고 프린트 y 하면은 y만 출력이 되고 얘는 튜플로 묶여 있는 애가 출력되는데 요걸 이렇게 해버리면은 풀린 구조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그 길이가 변하는 위치인자. 그러니까 이 길이는 4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다가 7, 8, 9, 10 넣으면은 이건 이제 길이가 더 4보다 커졌죠. 얼마야? 7이네. 그쵸? 길이가 이제 7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요거는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건 위치인자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도 뭐뭐든 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위치인자처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그 길이가 변하는 이제 위치인자는 그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정의해 가지고 x하고 y 뒤에 오는 나머지는 다 이제 이 args라는 이제 아규먼트들로 이제 받아주고 그것들을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냐면 함수 내에서 이런 투플 형태로 존재한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얘도 위치인자니까 당연히 투플 형태로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칙 위치인자는 튜플로 존재하고 키워드는 딕셔너리로 존재한다. 이제 그거를 잘 기억하면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변 위치인자라고 불러요. 이런 거 길이가 변하는 위치인자를 가변 위치인자라고 부르는데 가변 위치인자를 입력으로 받을 때는 위치인자 뒤에 그 스타 args 여기에서 args는 꼭 뭐 이거일 필요는 없어요. 뭐 aaa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aaa로 받아지게 되겠지. 근데 이제 보통 그 포지셔널 아규먼트에서 이 그 요거를 이제 생략하고 arg 하고 s 이런 식으로 간용도구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셀프를 쓰는 것처럼 위치인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을 많이 해서 써요. 그리고 함수 내에서 이제 이런 거를 처리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처리를 하면 되고 그 요 스타를 이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 있죠. 요거를 그냥 그 자체로 투플로 취급하면 돼요. 일단 더미 1 이렇게 하면은
안 돌아가. 왜냐하면은 일단 얘는 위치인자 두 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일단 요거 두 개는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1 이렇게 쓰면은 y가 없어 라고 에러가 나고 1, 2라고 이제 하게 되면은 실행은 되죠. x는 1, y는 2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여기 있는 거는 비어 있는 튜플로 그냥 할당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원칙, 위치인자는 이제 생략이 불가능하죠. 내가 위치인자를 이렇게 두 개 썼잖아요. 그러면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변 위치인자는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mySum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입력으로 x, y 두 개를 받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뭐 g, w 뭐 이런 거 이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숫자들을 이제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만약에 x, y 두 개를 받으면 x 플러스 y를 리턴하고 더 받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 3 3, 4, 5, 6 이런 걸 입력으로 더 받으면은 요 입력으로 더 받은 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값들이 더해졌는지 이렇게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일단 여기 있는 거를 좀 구현을 하면은 내가 XY는 입력으로 받고 싶고 나머지는 이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받고 싶은 거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그 이러한 옵션을 줘가지고 이게 true이면은 내가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그 내가 뭐를 더해갖고 뭐가 나왔다라는 거를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이게 false면은 디스플레이를 안 해주는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합시다. 일단 이거 머리 아프니까 이거 지울게요. x, y 두 개만 해가지고 sum이라는 거를 좀 구현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if 올보즈면은 얘가 이제 true일 때 여기 if 문이 걸리겠죠. print f 스트링 해주고 x 더하기 y는 x 플러스 y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마치 이제 초등학생처럼 해주고 리턴 x 플러스 y를 리턴을 해주면은 my sum 1, 2라고 하면은 3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있는 거는 키워드 인자로 정의를 했는데 얘는 이제 생략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false가 들어가게 되죠. 내가 이거를 굳이 true로 받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1 더하기 2는 3이다. 22는 23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여기에서 33 아니면 44 이렇게 넣으면은 1 더하기 22 더하기 33은 얼마다?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34 하나만 넣을 수도 있고 44로 넣을 수도 있고 55로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거나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싹 다 더해가지고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 받고 싶은 거를 뭘로 받아요? 스타 args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얘는 내가 입력받은 것들이 이제 투플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f x 플러스 y 플러스 여기 이제 1, 2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3, 4, 5, 6 이런 게 이제 투플로 받아져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다가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하지? 일단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러한 애를 하나 만들고 더하기 요러한 스트링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합치는 방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만 구현을 하면 되는데 얘만 구현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만약에 3, 4, 5, 6 이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은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터러블이 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도 쓸 수 있었겠지? 그렇죠? 근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얘는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이 투플 형태를 활용해서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맵 여기에다가 스트링을 취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근데 이터러블이니까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지? 그럼 요거하고 이렇게 주면 되겠죠? 됐네? 그래서 얘면은 텍스트는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텍스트는 이거 플러스 여기는 투플이 있죠. 이 투플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합쳐주면은 되겠죠. 살짝 바꿔주고 그 다음에 리턴은 뭘로 해주면 돼요? 요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지. 똑같죠? 하나 지워도 되겠지.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1, 2, 3, 4, 5 더하면은 15. 뭐로 돼갖고 15가 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뒤에 요거를 true로 바꿔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5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쵸? 얘는 위치 인자, 요거는 가변 위치 인자, 요거는 키워드 아규먼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 키워드 아규먼트 얘는 이제 생략된다며. 그래갖고 이거 생략하고 싶어요. 이 코드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6이 나왔네. 이거는 5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얘가 true라고 본 게 아니고 그냥 1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까지 통째로 가변 위치인자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가 마지막에 true를 가변 위치인자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지. 이거를 키워드는 이제 내가 명시를 할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이거는 내가 위치인자야 마지막에. 그리고 어쩔 때는 이거는 키워드인자인데 내가 그냥 그거를 생략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때는 당연히 여기는 볼보즈를 쓰려면은 무조건 키워드 아규먼트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말로 쓰면 엄청 어렵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요거하고 가변 위치 인자하고 키워드 인자가 동시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키워드 인자를 쓰려면은 반드시 이제 키워드 인자로만 써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키워드 인자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요 아까 점프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위치 인자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이 너무 많네. 근데 길이가 변하는 위치인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변하는 키워드인자도 있겠지. 그래서 그거는 스타를 이제 2개 붙이고 키워드 인자는 딕셔너리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딕셔너리 이제 아무거나 이제 그 여기 길이가 이제 변할 수 있고 원소가 이제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여기 K W 그다음에 아규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KW는 키워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아규먼트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굳이 이거를 뭐 SSSS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간습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쓰세요. 이렇게 더미를 쓰면은 그 가변 키워드를 입력으로 받는 함수를 정의하는 게 되거든요. 가변 키워드만 입력으로 받고 있네요. 그럼 이제 요거를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함수 내에서 얘를 다룰 때는 스타 2개를 떼고 그 다음에 이 KWARGS 요거 통째를 딕셔너리 취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입력으로 봐서 얘를 리턴을 해주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뭐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하면은 A, B, C, D는 4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다음에 D는 4, C는 3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있는 A는 1, B는 2, C는 3, D는 4 이러한 이제 값들은 똑같이 되겠죠.